엄마 아빠 나가면 저는요. 너도 네 살 길 찾아야지. 원룸을 구하든 고시원을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했잖냐? 더 이상은 너 뒤치다꺼리 못하겠다고.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언제까지 네 인생만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렇게 가버리면 저는 굶어 죽으라고요? 최소한 돈은 벌 때 그러셔야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없다고 굶어 죽는 30대 청년이 어디 있냐? 어? 훨씬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잘만 벌어먹고 살아. 너만 부모에게 기생해서 사는 거야. 제가 무슨 기생충이라도 돼요?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엄마 아빠 병들어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누나한테 붙어 살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황정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녀는 가끔 친구들이 하는 불평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를 신경 쓰지 않아 섭섭하다고 저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는데 황 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자식도 제발 그랬으면 싶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제발 결혼해서 사람 구실하며 살길 바랐습니다. 황 씨의 아들은 36의 나이에도 부모 집에 얹혀 살며 밥만 축내는 백수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식들이 모두 밥만 축내는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황 씨도 아들이 열심히만 산다면 얼마든지 뒷바라지를 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말이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 와 보니 독에 밑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와장창 깨져 있는 독인 듯 했습니다. 그동안 황 씨 부부만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나이는 들었고 우리 노후도 걱정이 되는데 사지 멀쩡한 젊은 아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몸도 마음도 달아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들이 40이 되어도 신이 되어도 그 생활비를 대며 폐지를 줍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늘 직장에만 들어가면 끝이 나겠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삼시세끼 밥이나 차려달라는 아들의 철없는 말과 행동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인간을 만들려면 부모가 곁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독은 취업난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래서 황 씨 부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 씨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무탈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교육시키고 남들 하는 만큼 해주면서 말이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 공부 못 시킬 정도는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모두 똑같이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자식이 똑같이 클 수는 없었지만 딸은 일찍이 좋은 대학을 졸업해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지도 몇 년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고 졸업 후에 취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이 딸과 비슷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유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30 넘어서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운 문제는 아님이 명확했죠. 동민이는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이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황 씨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야 말이죠. 밥도 차려주지 마. 황 씨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놈의 게임을 또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하더니 말이죠. 당신도 지금 나갈 거지? 가야죠. 황 씨는 식탁을 얼른 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각자 다른 일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한 남편은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황 씨는 마트 캐셔였습니다. 종종 출근 시간이 맞을 때면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늘 꿈나라였습니다. 일찍 깨워보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 씨 부부로서는 별의 별짓을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겠다고도 해보았고 생활비를 끊겠다고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그걸 실행하지 않으니 아들도 달라진 것이 없었겠죠. 아들 어느 회사 다닌다고 그랬지? 직장 동료가 함께 점심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황 씨는 공격이라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다니다가 요새는 이직 준비 중이야. 아, 그래? 왜? 월급이 적어서? 안 그래도 우리 아들도 회사 옮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새 취직이 쉽나?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속 다녀보라고 하긴 했는데, 어렵긴 어렵지. 그래도 결단력이 대단하네. 아, 이거 맛있네. 물엿을 넣은 건가? 황 씨는 어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물엿 맛은 안 나는데. 다행히도 동료는 별말 없이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황 씨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황 씨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 중반까지도 한 번도 직장에 다닌 적이 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들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보나마나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민아, 또 종일 그거만 하고 있는 거야? 식탁 위에는 자장면 그릇도 보였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부엌도 어수선했습니다. 아, 벌써 퇴근했어요? 벌써라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깐만. 말 시키지 말아봐봐. 나 이거만 하고요. 아들의 말에 황 씨가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책장에는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는데 주제도 참 다양했습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전기기술사. 한 사람이 공부하기엔 지나치게 여러 종류였습니다. 당연한 말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자 제일 처음에 한 게 공무원 공부였는데 공무원 공부는 그나마 가장 길게 해서 4년 정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낙방에 포기를 하고 만일을 대비한다며 공인중개사 공부도 잠깐 했습니다. 그건 1년도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웬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남편의 퇴직금을 일부 날려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황 씨는 지금까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회사에 들어가겠다고는 하는데 뭘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죠. 처음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 해주고 생활비도 주며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동민이 아직 좋은 소식 없지? 그렇지. 사정을 알고 있는 여동생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이력서 써보라고 그러던데 동민이도 이제 독립해야지? 정말? 어떤 회사인데? 큰 회사는 아니야. 외국 물건 수입해다가 파는 회사인데
그래도 그 대표가 사람이 참 괜찮아서 직원들 잘 챙겨. 아이고, 고마워. 내가 서류 받아서 보내줄게. 번거로울 텐데 이렇게까지 조카를 생각해주나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황 씨의 아들을 어릴 때 참 예뻐했습니다. 첫 조카라 업어 키웠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만날 일이 많지 않아 멀어졌다고 해도 여동생이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황 씨가 아들의 책상 위에 여동생에게 받은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런데 황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누구 눈치 줘요?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이모하는 사람 회사래. 거기 좋다고 너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 내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던 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아들의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었습니다. 남들은 다들 애 아빠가 되는 나이에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황 씨도 지쳤고 말이죠. 나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있으니까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취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회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중얼거리는 아들의 말에 황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들도 마지막 말은 괜히 했다 싶었는지 말을 뱉어놓고도 힐끔거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황 씨는 뭐라 한마디 하려다 말고 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2절 3절까지 아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감정 상하고 또 기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 또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황 씨가 방을 나서자 아들은 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황 씨도 전전긍긍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닫힌 방문 안에서 아들이 무얼 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보나마나 게임일 테죠. 동민이 저놈 계속 저렇게 두면 안 돼. 알기야 알죠.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저놈 생활비로 다 나가는 게 도대체나 말이 돼. 황 씨가 남편의 말에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남편이 퇴근길에 우편함에서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짚는 곳에 보이는 전기요금에 황 씨도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24시간 전기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오고 배겨?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정말 살벌한 금액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방뿐만이 아니라 황 씨 부부가 없을 땐 거실도 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야 낮에는 출근하고 보통 저녁부터 집에 있으니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황 씨 집은 온종일 모든 전자기기가 가동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면 알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을래? 결국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게임은 언제까지 할 거고? 네가 몇 살이야? 게임할 나이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아들이 울분 섞인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저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숨 쉴 구멍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공부만 하고 계속 이력서만 써요? 너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취직하려고 뭐라도 하냐? 안 하겠어요, 그럼? 아버지는 출근하니까 모르시는 거죠. 이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경비 일하러 출근한다. 그러면 적어도 너는 그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대화를 한 달 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한동안은 게임을 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다시 슬그머니 한량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씨는 다니던 마트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안 좋아졌는데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다녔던 마트였습니다. 남편도 말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 씨 부부의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어쩔 때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다고 돈을 가져갔고 또 어쩔 때는 면접 보는 양복을 사야 한다며 돈을 가져갔고 또 어쩔 때는 노트북이 필요하다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다달이 성인 남성에게 드는 생활비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고 말이죠. 아들은 집에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종종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10만 원씩 쓰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마트에서 받는 월급이 있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월급에 의지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온전하지 못한 마당에 60대인 지금부터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김도령 추어탕집에 가보려고요. 거기에 사람 구한대. 주방 보조 구한다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다른 마트는 없어? 그래도 마트가 좀 낫지 않아? 처음에는 마트에 다니는 것도 반대했던 남편도 식당 일보다는 마트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애기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던데. 그런 좀 쉬운 걸로 알아봐. 일단은 식당 다니면서 천천히 구해보는 게 낫죠. 당장 공백이 생기는 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달 카드값도 상당하게 나와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 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마트 그만뒀으면 이제 엄마가 밥 챙겨주는 거예요? 라면 먹기 진짜 지겨워. 배를 긁적거리며 하는 말에 황 씨가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쳤습니다. 너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이 한심한 놈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한심한 놈이요?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어? 그럴 거면 나가서 취업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알아서 살아. 그러자 아들은 씩씩대더니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놈이 그리고 황 씨 부부는 그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들만 아니면 좀처럼 싸울 일이 없는데 꼭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자식을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 아니지. 이제는 키우고 말고 할 나이도 아니잖아. 그 말에 황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독립시키자는 거 그래도 부모가 돼서 취직할 때까진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보았자 1, 2년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황 씨의 의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었죠. 그래,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그놈 정신 머리가 그런 것을. 동주는 잘만 살고 있는데. 형제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딸은 굳이 황 씨 부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앞가림을 잘만 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황 씨 부부 건강을 챙긴다고 보약도 지어주었습니다. 어째서 같이 키운 자식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아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나, 언제 들어오나 걱정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40이 될 아들이었습니다. 길에서 자빠져 자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나이였죠. 그런데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 아들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 딴엔 속상해서 술을 먹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돈 못 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휘청거리면서도 발음은 무척 정확했습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들처럼 부모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비교를 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쓰레기와 비교해서 덜 쓰레기가 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안 할래? 옆집에도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도 먹고 살아보려고 애쓴 죄밖에 없어. 애를 써. 네가 무슨 애를 써? 매일 게임만 하잖아. 그 정도 기분 전환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 시간에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딴 일을 누가 해. 그러자 남편이 큼지막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아들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러고서 아들은 황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황 씨는 그걸 외면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도 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았습니다. 너 그따구로 망나니처럼 살 거면 다 때려치워. 제가 뭘요? 제가 뭘요? 인간답게 좀 살아. 어? 엄마랑 아버지가 저 취직하는 거 뭐 보태주기라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 모른다. 몰라도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줬어. 네 엄마 손목 나가도 식당에서 설거지해. 그런데 너는 종일 집에서 허송세월만 보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해준 게 없다고? 그래. 이제 정말 그렇게 살자. 우리도 너한테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은 서러운 듯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유자적한 백수의 삶을 산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황 씨 부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벌지 않아도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면 황 씨라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황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말이죠.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요? 못 나가. 죽어도 안 나가? 아들은 흐느끼다가 술기운을 못 이겼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드르렁 고는 모습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르게 잠에서 깬 황 씨 부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놈이 안 나간다면 우리가 나가자고. 우리가요? 이놈 쫓아낼 생각만 했지. 우리가 나갈 생각은 못했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발 좀 독립하란 소리는 여러 번 했었는데 제발로 나가질 않으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머리처럼 붙어서 부모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황 씨 부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엄마, 지난밤에 황 씨는 우물쭈물 거리며 말을 꺼는 아들을 외면한 채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식당이 쉬는 날이었지만 할 일이 있었죠.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황 씨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아들과 함께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이 금방 나가진 않았지만 그동안에는 아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던 아들도 그새 방문을 잠그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더 이상 잔소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살판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계약되던 날
황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다시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또 뭘 샀는지 전자매장에서 거액을 결제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 씨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적게 설정했는데도 매달 어찌나 꽉꽉 채워서 쓰던지 그걸 갚느라 황 씨는 일을 쉬지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황 씨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지방 서도시에 있는 조그만 집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황 씨도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니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기 보름 전, 황 씨 부부는 아들을 불러 앉혀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다. 네? 집 팔았어. 엄마 아빠 이사 갈 거야. 어디로요? 아주 멀리. 시골로. 네? 아들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집 팔고 엄마 아빠 둘이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보름 뒤에 집 비워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맞춰서 나갈 준비해. 둘이 시골로 내려가면 저는요. 아들은 맹하게 되물었습니다. 너도 네 살길 찾아야지. 원룸을 구하든 고시원을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했잖냐? 더 이상은 너 뒤치다거리 못하겠다고.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언제까지 네 인생만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렇게 가버리면 저는 굶어 죽으라고요? 최소한 돈은 벌 때 그러셔야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없다고 굶어 죽는 30대 청년이 어디 있냐? 어? 훨씬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잘만 벌어먹고 살아. 너만 부모에게 기생해서 사는 거야. 제가 무슨 기생충이라도 돼요?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엄마 아빠 병들어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누나한테 붙어 살래? 그때까지 제가 돈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면 벌겠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어쩜 이렇게 매정하냐며 소리쳤습니다. 황 씨 부부는 그걸 무덤덤하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돈 안 내주셨죠. 진짜 부모 자식 연도 같이 끊어버리시게요? 그게 된다면 그렇게 살자.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 것 같다. 아버지, 할 말은 여기서 끝이니까. 너도 방 알아보고 해. 보증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방을 얻어요? 고시원이나 보증금 필요 없는 데도 있잖냐? 그것까지 일러줘야 하냐? 남편은 차갑게 대꾸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허탈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황 씨 부부는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집에 들어가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저는 못 나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들이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싶으면 그러고 있어. 아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왔고 황 씨 부부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방에 있던 짐은 두고 짐을 모두 뺐습니다. 그러자 집안이 무척 횡했습니다. 이러고 있어봤자 새로운 주인한테 끌려나가지. 그 말에 아들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식 가슴에 대못 박고 떠나는 거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후회라면 여태 충분히 했어. 이보다 더한 후회는 없을 거야.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요. 아들도 간밤에 짐을 싸둔 모양이었습니다. 옷가지도 챙겨두었고 컴퓨터도 박스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황씨 부부는 차를 타고 아파트를 떠나왔습니다. 점점 멀어져 작은 점이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눈에 담았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말이죠. 아들이 황씨가 떠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구실을 하고 살면서 다시 부모를 떠올리게 될 때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었다면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황 씨는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딸에게 그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누나에게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한 달 쓸 돈 100만 원만 주었고 그 뒤로는 일절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구한 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된 듯 보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카드빚 갚느라 고생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어. 다 자기가 쓴 것을. 아르바이트만으로만은 살 수 없으니까 요즘엔 회사 면접 보러도 많이 다녀요. 걱정 마세요.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해. 이제 걔가 또 일 그만두고 중내 사내 해도 걱정 안 하기로 했어.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황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직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안 왔어요? 한 번 왔어. 안 받았어요? 당분간은 안 봐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그때 생각해 볼 거야. 황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부모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아들도 실감해야 했습니다. 사회에서 고생도 좀 해보고 여태 누리던 게 얼마나 안락한 삶이었는지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들처럼 치열하게 살 마음이 들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저 취직했어요. 돈 좀 모으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을 때 언제 한번 뵈러 내려갈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황 씨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정신 차렸나 보네. 남편도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울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황 씨는 그날의 결단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강제로 독립시킨 건 말이죠. 하지만 그날 아들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황 씨 부부가 자식에게서 독립한 날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게 자신인 듯 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각자 살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고추 좀 따올게. 밥 먹자. 시골의 삶은 도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집 팔아 남은 돈이 모두 여윳돈이 되었고 더 이상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으니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용돈벌이 정도는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처럼 전쟁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시골의 한적함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황 씨는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땐 답장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